토익 파트별 비법 필살기 이렇게 했는데 리스닝 디렉션스 읽는 시간이 1분 30초예요. 그러니까 뭐 리스닝 테스트 해놓고 이제 앞에 말하는 예, 앞에 이렇게 쭉 나열하는 거. 그때 멍하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 저쪽 리딩 가서 안 돼요? 문제를 풀어야 돼요. 알았죠? 그리고 now part 1 will begin. 요거 들릴 때까지 계속 5를 풀어야 된다고. 근데 이걸 가르쳐 줬는데 이제 듣는 분 중에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5를 열심히 풀다가 이걸 놓친 거야. 그래서 파트 1을 못 풀었대. 진짜요? 다 지나가서. 그러고 나를 막 원망하는 거야. 선생님 때문에 괜히 뒤에 거 풀다. 근데 이걸 놓치면 안 되겠죠. 그죠? Now part 1 will begin 하면 사진을 봐야지. 1번부터. 그죠? 요거 이제 그분이 이제 원망을 한 적이 있어서 너무 기초적인 실수지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 드리고. 그다음 파트 1 핵심 정리. 다음 단어들이 들리면 정답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정리해 드린 단어들 특히 뭐 웨어링은 워낙 유명해요. 웨어링, 홀딩 이런 거. 이건 이제 홀딩의 유사어 막 그래스핑 막 이런 것도 이제 들리면 답이 잘 되고 너무 좋은 게 많아요. 요새 화분도 들리면 답이 잘 돼요. 여러 가지. 이게 통계적인 경험에서 나오는 거랑 무시 못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쭉 훑어봐서 라인이 동사로 들리면 늘어서 있다 뭐 이런 거. 그림자를 던지다가 옛날엔 많이 나왔어요. 요즘은 좀 안 나오고 있는데 흑백사전이죠 토익이. 그래서 이제 그림자를 던지다 이런 것도 답이 잘 됩니다. 그림자를 던진다. 이게 뭐냐면 어떤 나무가 그림자가 이렇게 들여져서 사진에 그림자가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 the tree is casting a shadow 이게 답이라고. 그렇죠? 그걸 그림자를 던지고 있다로 번역해. 캐스팅이 원래 던지다거든. 그래서 아무튼 그림자를 뭐 우리말스럽게 하면 들이우고 있다 뭐 이렇게 번역해도 좋아요. 그렇죠? 그다음 이제 원은 기본적인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읽어두시면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2는 파트 1에서는 어려운 단어나 표현인 문장이 들어간 이거 파트 1에서 이 비법 2에 파트 1 얘기 계속 할게. 어려운 단어나 표현이 들어간 문장이 답이 잘 돼요. 그래서 이제 adorn 이 단어도 있고요. 이 단어 좀 어려운데 시험에 나왔었으니까 알려줄게. ornate building 이게 시험에 보였어요. There is a door in front of the ornate building 이런 식으로 할 때 ornate building이 뭐냐면 이게 장식이 많은이란 뜻이야. 이제 막 예를 들어 어디 해외 여행 가보셨죠? 네. 그럼 외국에 살기도 했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 그리스, 뭐 프랑스 이런데 건물이 멋있잖아요. 대리석이. 근데 대리석에 막 모양이 많이 새겨져 있죠. 네. 그럼 그게 장식이 많은 빌딩. 건물. 예, 건물. 이 빌딩이 여기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장식이 많은 빌딩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뭐 동물 문양이 있거나 뭐 꽃 문양이 있거나 많잖아요. 이런 게 토익의 파트 1에 들려요. 근데 이런 단어 들어간 게 답으로 나왔다 이거야. 어돈도 어려운 단어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좀 아까도 지금 오시기 전에 제가 유튜브를 좀 찍었거든. 그때도 이제 이런 단어를 언급을 했어요. 그 벤트란 단어도 이게 환기구란 말이야. 벤트가 들려서 답인 게 또 있었어요. 토익 시험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거. 스툴은 그냥 의자가 아니라 등받이가 없는 의자예요. 맞죠? 이런 좀 어려운 단어들. 냉장고도 생각보다 어려운 단어예요. refrigerator 이런 거. 그리고 어디에 기대어져 있다 할 때 be propped against. 이게 이제 벽에 기대어져 있다 할 때 is propped against the wall. 뭐가 이제 기대어져 있을 때 사다리가 이제 벽에 기대어져 있다. The ladder is propped against the wall. 이런 게 이제 답으로 나오죠. 그 컨테이너는 조심할 게 이게 수출용 컨테이너 큰 것만 컨테이너가 아니라 이것도 컨테이너예요. 컵.
그러니까 담는 거면 다 컨테이너예요. 그러니까 이제 큰 거나 작은 거나 그래서 그것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 비어클은 바퀴 달린 거면 다 돼요. 그러니까 카트도 되고 유모차도 되고 다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보고 좀 단어가 어려운 거. 이 avail of hay가 건초 한 다발이거든요. 이게 한 다발이니까 그러면은 이런 단어가 좀 어렵잖아. 근데 이런 게 들리면 그러니까 파트 1은 그런 거야. 실력으로 푸는데 잘 안 들려. 그러면 어려운 문장 찍으면 대부분 맞는다 이거야. 알았죠? 네. 그런 얘기. 그리고 5번, 6번이 사물 묘사 문제가 많이 나와요. 이따가 한번 실험적으로 풀어드릴 수 있는데 이 1, 2, 3, 4는 주로 사람 주어가 많이 나오고 네. 5번, 6번에도 사람은 사진에 있는데 사람은 묘사하지 않고 사물을 묘사해서 정답으로 출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묘사를 참 좀 아주 좀 나쁜 말로 변태적으로 하는 그런 묘사가 정답으로 종종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핵심 단어들을 좀 정리해 봤어요. 이거는 숙제, 알죠? 단어는 무조건 외워야지, 그지? 네, 그래서 단어 책도 드렸고, 뭐 하여튼 파일도 드렸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공부 좀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게 조금의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로 이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알았죠? 좀 제가 그런 얘기도 해드릴게요. 이게 피어라는 단어가 부두보다는 교각이나 잔교 개념이 더 강해요. 이 피어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일반 부두랑 좀 달라요. 그래서 전에 한번 그림으로도 보여드린 것 같긴 한데 피어는 그림이 이래 교각으로 나오죠. 이미지로 가봐야 돼. 이런 거야. 이런 거. 그 여기 사람들이 여기서 낚싯대로 낚시도 하고 그래요. 근데 덩크는 또 달라요. 이 덩크란 단어는 요런 거보단 이게 나오면 안 되는데 항구로서 좀 더 커야 돼요. 그러니까 좀 세멘트로 되고 요거는 교각에 더 가까워. 그래서 이제 좀 튼튼한 거 있죠. 이거는 구분이 잘 안 된다. 아무튼 이제 항구는 큰 선박도 이렇게 입항할 수 있는 곳 이제 그런 게 좀 덕크의 개념이 더 커요. 아무튼 요거랑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근데 이걸 왜 그러냐면 이 피어를 부두로 번역하는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 책들에. 근데 그거보다는 교각이나 잔교가 더 올바른 말이야. 말은 어렵지만. 그리고 버릴 게 없어요. 이거는 다 보시면 돼. 이 트렌치도 트렌치 코트만인 게 아니라 참호가 그 군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면 구덩이를 파잖아요. 네. 그 구덩이가 트렌치예요. 그게 물론 이제 트렌치 코트 할 때 그런 식의 코트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토익에서는 참호 구덩이로 출제가 됐어요. 예를 들어 파이프가 저 참호 안에 있다. There is a pipe in the trench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됐다고. 쉬운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파트 1도 외울 단어들이 꽤 많다. 그렇죠? 자, 그다음 2 비법 정리. 파트 2는 이제 7번부터 시작하는데 초반에 의문사 문제가 몰려 나와요. 그래갖고 우리가 첫날에도 풀었는데 오늘도 좀 맛보기로 풀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문사 문제가 많이 몰려서 이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부분을 잘 들어야 돼요. what인지 why인지 when인지 이거 잘 들어야지. 그리고 질문에 쓰인 단어나 그 유사 발음어가 제시된 보기는 오답이 된다. 그렇죠. 그리고 투부정사의 투로 끝난 짧은 응답이 답이 잘 돼요. 예를 들어 뭐 나도 그러고 싶어요. I'd like to 이러고 딱 끝나. 투부정 그런 게 답이 잘 돼요. 그리고 잘 모른다가 답이 잘 돼요. 뭐 예를 들어 I'm not sure. 나 몰랐어요. I didn't know that 이런 거 있죠. 그게 진짜 답이 잘 돼요. 그리고 자기가 모르니까 딴 데 가서 물어요. 그거는 나한테 묻지만 You should ask Mr. Kim. 그래서 ask가 들려도 답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 그래요. 이게 우리 농담이 아니야. 실제 그렇습니다. 그 평서문, 청유문에 대해서 의문문은 답이다. 이게 뭐냐면 누가 툭 말을 던져요. 나는 내일 미국 간다. 그렇게 이제 I'm going to America tomorrow. 그러면 대답이 when으로 해서
When are you going to leave? 뭐 이런 식으로 언제 떠나? 의문문이 그럴 때 답이 돼요. 평서문. 아까 그게 의문문이 아니었잖아요. I'm going to America. I'm going to the USA tomorrow. 뭐 이러면은 그런 게 의문문이 아니잖아. 네, 그럴 때 의문문이 이제 답으로 또 잘 나와요. 네, 툭 던지는데. 그리고 이 ask 들려도 budget 들려도 답이 잘 되고 이게 되게 유명한 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단어들이 들리면 정답이 잘 된다를 총정리한 거. 오늘도 이제 원투를 이따가 해볼 건데 그때 정말 그런데 뭐 이런 느낌이 좀 들면 좋은 거예요. 그리고 well, 이런 감탄사, let's 뭐뭐 하자, sorry, actually 이런 게 들려도 답이 잘 돼요. 그리고 그러면 이러지 뭐, I'll go there then. 그럼 그때 거기로 가지 뭐. 이 then이 끝에 들릴 때도 답이 잘 돼요. 그리고 이제 선택 의문문이 뭐냐면 which로 시작하거나 A가 맞아, B가 맞아, A or B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한 답들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either로 시작하거나 neither로 시작하거나 whichever, both, 뭐 the one 각종 the one도 들어가야 돼요. 여기. the one이 이제 이런 거, 또 ones도 돼요. ones. 그리고 각종 비교급뿐 아니라 요즘은 이제 최상급도 답이 잘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상관없어. 나는 뭐 특별히 좋아하는 거 없어 이런 거. 예. 뭐가 좋냐? 뭐 이럴 때 나 아무거나 잘 먹어.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말할 때도 이제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 불친절한 데다 뭐 물어보는데 그거 이메일 확인해봐. 내가 이메일 보냈잖아. 그래서 저 농담이 아니라 이메일 들리면 답이 잘 돼. 네, 이메일.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거. 이제 너 왜 어제 안 왔어? 그 전이 가기로 한 거 아니었어요?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구두쇠 답변. 이게 뭐냐면 야 지금 밥 먹으러 가자. 나 도시락 싸왔어. 그게 늘. 그리고 야 저기 새로 식당 났던데 맛있냐? 이렇게 물어. 나는 늘 도시락만 싸와서 몰라. 이게 I always bring my lunch 이런 게 답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Y에 대해서 because는 정답이 잘 돼. 이번 일요일에도 이게 나올 거예요. 내일 토요일에 봐. 이번 토요일 시험. 그래서 저는 다 본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기왕이면 월말 시험을 한번 신청해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지금도 사실 신청할 수 있거든. 예, 그래가지고 벌금을 물어 또 얘네들 얄밉게 며칠 전에 신청하려고 그러면 몇천 원 더 받아요. YBM이. 근데 이제 그런 거 싫으면은 이번 토요일은 말고 다음 주에 또 토익 시험 있거든요. 그때 신청을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 봐요. 모든 시험을. 그래서 제가 그래도 꿈이 있어. 기네스북에 오르고 저 이런. 진짜요? 농담 아니야. 진짜야. 지금 비공식으로는 세계 기록을 갖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려면 걔네가 인정해 줘야 되거든. 그러면은 이제 서류 가지고 가야 돼요. 영국을 가야 돼. 우와. 이제 여기서 할 수 있는 줄 알았더니 안 돼. 이게 절차가 좀 거기도 우와. 가서 돈도 좀 내야 되고 뭐가 있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야. 걔네를 여기 부르려면 내가 걔네 돈 줘야 돼. 여기 비행기 값이랑 뭘. 예전에 어떤 분이 그건 아프리카 BJ인데 아프리카는 이제 그 방송하는 사람을 BJ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제 최군 알아요? 최군. 네. 최군 알아? 네. 최군을 안 해. 나랑 좀 친한데. 진짜요? 안 믿지. 그 최군이 이제 그걸 하려 그랬어요. 기네스북 그 가장 오래 방송하는 걸로. 그랬더니 걔네가 요구하는 게 우리 숙박비 달라, 뭐 달라 이걸 다 요구하거든. 그러니까 아이씨 요거 기록 내려다가 돈이 엄청 드네 막 그래갖고 그 사람은 그거 안 했잖아. 자 이게 이 치면 나름 아프리카 나랑 같이 많이 했어요. 여기 보이죠? 우와. 이 사람이잖아. 그지? 이 친구 다 방송도 같이 하고. 이 친구 맞죠? 우리 학원도 왔어. 이 친구 맞잖아.
나름 유명한데 이제 학생만 날 못 알아주지. 잘 몰라. 아무튼 또 추가 정보를 주면 답이야. 야, 너 등록했니? 등록 어제 했어. 이런 식으로 추가로 정보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거. 허무감을 주는 답변. 이게 뭐냐면 뭐라고? 야, 그 컨퍼런스 몇 월 해야지? 그러면 취소됐어. 이런 거. 취소됐어. 이런 거. 아니면 제3의 해결책을 주는 거는 뭐냐면 밥 먹을래? 빵 먹을래? 그러는데 고기 먹을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게 답으로 잘 나와요. 그리고 아 이거 좋은 생각이야. 알아볼게. 이것도 답이 잘 되고 이게 의외로 많아요. 이게 그래서 툴을 대단히 이게 정교하게 정리한 비법 자료거든. 그래서 이거를 보시고 또 이제 시험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 이거 맞아 떨어지네 이런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 좀 웃긴 얘기하면은 요새는 곧 대학생이 거의 어린이 같아. 그래갖고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약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애가 이제 겨울방학에 들으러 왔어. 대학생이야. 근데 이제 이렇게 가르쳤거든. 이렇게 가르치니까 또 엄마한테 일렀어요. 얘가 뭐는 답이다. 뭐는 답이다. 그랬더니 또 어머니가 전화 왔어요. 선생님 뭐가 답이다. 이게 말이 돼요? 막 이러면서 나한테 따지는 거야. 그래서 아, 그럼 제가 환불해 드릴게요. 아이, 그냥 환불해 드릴게. 그러고 환불해 주고, 그 다음에 그분한테는 내가 뭘 보냈냐면, 이제, 그때 시험 계속 만점 나오니까 만점 성적표 딱 카톡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이래야 만점 나와요. 그렇게 딱 알려주고 말았어. 그러니까 이제 이걸 잘 몰라. 그리고 우리하고 노는 애들은 이제 이걸 알아요. 이게 실제 적용된다는 걸 알거든. 시험 본 사람은 알아. 근데 그 처음 보는 애가 이제 그런 강의 한다고 이상하다고 제 엄마한테 일러가지고 전화 오고 막. 이거예요? 1월 달에 그랬어요. 1월 달에. 와.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갖고 요새 남자가 좀 이런 말 해도 되나? 남자가 좀 찔찔한 애가 많어. 좀 찔찔이라 그러나 좀 하여튼 그런 경우가 찌질한. 더 찌질한다 그러지. 찌질한다. 찌질한 애가 더 많아. 의외의 답변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융통성을 갖고 듣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까도 나왔지만 ask budget, postpone, delay, cancel, problem 이게 들리면 답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직은 초급이라 3, 4를 많이 안 해드리는데 3, 4를 조금 지나면 이제 중급 정도 가면서 막 해드려요. 그런데 여기도 몇 가지 비법이 있어요. 그래서 3, 4 기본은 이제 문제를 먼저 읽어야 돼요. 세 문제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세 문제를 미리 읽고 키워드에 밑줄을 그어두고 첫 문장부터 잘 듣는 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파트 3는 대화문이야. 대화. 파트 4는 혼자 말하고요. 혼자 발표하는 거고 파트 3는 두 사람 또는 어쩌다 세 사람이 대화하는 거예요. 그럴 때 대화의 장소가 어디냐 묻는 문제가 있어요. Where? 여기 어디냐? 그건 앞부분에 답을 줘요. 대부분. 그 주제 목적을 묻는 문제도 역시 앞부분에 답을 줘요. 그리고 세 문제를 항상 미리 읽고 키워드에 밑줄을 그어주셔. 이게요. 일본은 못 그어 밑줄을. 일본은 낙서를 진짜 못하게 하거든요. 제가 일본에서도 시험을 봤잖아. 근데 일본이요? 예, 근데 일본에서도 시험을 봤어요. 근데 일본은 진짜 낙서 못하게 해. 그 몇 년생인지 물어봐도 돼요? 몇 년생인지? 2001년. 2001년? 제가 재밌는 거 보여줄까? 재밌는 거. 그러면 학생이 2살 때 일본에서 만점 받은 거. 응? 와. 그죠? 요건 기록이라 이거 한 장밖에 없어. 그래서 근데 저거를 이제 일본은 특이한 게 일본은 만점을 한번 받잖아요. 네. 그 유효 기간이 없어요. 진짜요? 일본은 20년 전에 받아도 지금도 만점 기록 인정해 주는 나라예요. 우와, 한국은요? 한국은 2년 2년밖에 안 예, 돼요? 2년마다 다시 갱신해야 돼요. 그게 요번에 이제 대통령 바뀌고 5년으로 바뀐다 그랬는데 아직은 결정이 안 났어요. 그래서 우선은 2년이 이제 제한이에요. 일본은 일본대로 또 이제 근데 낙서를 진짜 못하게 해요. 그게 되게 불편해요. 그리고 저게 있어요. 시험 끝났어요? 그러면은 분위기가 한국과 달라. 한국은 좀 더 막 풀려는 애들 있잖아요. 네. 근데 걔네는 진짜 연필을 탁 던져. 우와.
딱 던지고 탁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좋게 말하면 문화인인데 대단한데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 시간 안에 다 풀 수 있어요. 아 걔네 다 못 풀어도 그냥 연필 던져. 한국 몇 분이에요? 2시간이죠. 2시간. 리스닝 45분, 리딩 75분. 와. 그래서 이제 그런 기본부터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 4는 처음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하면은 소위 내가 해봐서 아는데 기초반 7을 첫날 강의하면은 도망가요. 도망가. 7 너무 힘들어한다고 아예 안 해 뭐 이런다고. 그래서 이제 막 처음에는 살살 5부터 시작한다고. 5 뭐 리스닝도 1, 2 이런 거 하는데. 인용 문장의 의미를 묻는 문제는 그 문장 바로 앞에 답의 단서가 많이 나와요. 뒤에는 이게 뭐냐면 대화문 중에 하나를 뽑아요. 그래서 이제 이 문장은 무슨 뜻이냐 이게 시험에 나와요. 그렇죠? 그래갖고 좀 웃긴 얘기를 해줄게. 이게 실화야. 이게 첫 시험이었는데 예를 들어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질문 잘했어요. 막 이럴 것 같죠, 그죠? 네. 근데 이게 실제 쓰는 말이 진짜 질문 잘했어 이 뜻으로도 쓰이는데 이게 그 뜻이 아니에요. 이게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그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이 뜻이 뭐냐? 그게 답이 뭐였냐면 이거였어. He cannot provide the answer가 답이었어. 그가 대답을 할 수가 없다. 파트 3에 실제 나왔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거적인 건데 문맥이 그런 거예요. 책 언제 출간돼요? 그랬더니 well, that's a good question 해놓고 뒤에는 얘기가 아직 준비가 덜 됐어요. 그리고 출판사가 아직 그 편집도 아직 안 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럼 문맥이 그럼 모르겠다는 거구나. 근데 이게 진짜 모르겠다로 많이 써요. 학생도 혹시 누가 뭐 질문할 때 저 앞으로 뭐 해외여행 갈 계획이 있어요? 그럴 때 well, that's a good question 이러면 돼. 아 그래요? 그 잘 모르겠는데 I don't know 막 이러지 말고 뭐 질문 잘했는 그게 아니야. 글쎄요. 뭐 이런 느낌이 이거야. 이게 쓰는 말이에요. 실제. 그래가지고 이런 거로 이게 출제가 됐어. 이게 신토익 처음에 나왔어. 이게 2016년 5월 29일에 나왔어요. 이게 기출로 나왔어요. 이게 58번인가? 그때쯤 나왔어요. 아무튼 이 문맥을 좀 보는 문제. 이 문장 무슨 뜻이냐가 이게 좀 어려워요. 이거는 이제 단서가 좀 뒤에 나온 경우인데 앞에가 오히려 더 단서가 많이 나와요. 뒤보다. 그 인용 문구의 앞쪽에 단서가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시간 부사는 그대로네. 예를 들어 질문에 내일 무슨 일을 이 남자가 한다 그랬냐? 그럼 본문에 tomorrow 들리는 데서 답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했냐? recently 들리는 데서 답이 나오고 이건 별로 단어를 안 바꿔. 그렇죠? 시간 부사는 별로 단어를 안 바꾸고 그대로 들리게 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고유 명사가 들어간 문제는 그 명사의 밑줄을 그어두고 들어간 문장을 잘 고유 명사가 그대로 들리잖아요. 근데 그 이름을 참 그지같이 읽어요. 걔네가 한국 사람 이름을 잘 못 읽어. 걔네가 인숙 이렇게 못 읽어요. 막 인석 막 이렇게 읽고 동민을 당민 막 이렇게 읽거든. 그래서 이런 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얘네가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발음 같은 거 생각하고 와다나베 못 읽어 걔네. 일본 애들 와타나베 막 이렇게 읽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거에 적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다음 단어들이 나오는 문장은 정답의 단서를 준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 단어 들리면 그 단어 들리는 부분에서 답의 단서를 실제 줘요. 그래서 이걸 그래도 신토익, 구토익 해갖고 다 모았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remember, 기억하라라니까 뒤에 중요한 말 나오겠죠. 잊지 마시오. 뭐 이런 것도 주목하세요. 뭐 이거 뒤에 답 줘요. 그리고 wonder 뒤에도 답 줘요. 이게 최근 시험 가장 최근 3월 26일에도 이 뒤에 답 줬어. I'm calling 뒤에도 답 줘요. 그렇죠.
그래서 아 이거 뒤에 답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이제 아까 벗 같은 거 2에서는 벗이 들리는 문장 답이 잘 되는데 이거는 벗 뒤에 답에 단서 주고 이것도 아까 감탄사 들리는 문장 답이 잘 된다 했죠 2에서. 네. 근데 이제 3, 4에서는 요 뒤에 단서를 또 준다.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이 사람 뭐 할 거냐? 그럴 때 will do next가 질문에 보일 때가 있어요. What will Mr. Kim do next?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런 거는 이제 대화 끝에 답이 돼. 이거는 이제 이게 보이는 문제는 대화 끝에 답을 주지. 그죠? 타자 잘 치죠? 아니요? 아닌가? 그래도 좀 기본 치지 않나? 응. 네, 한글만. 그럼 그래도 좀 치게 된 이유가 뭐야? 많이 쳐서 잘하네? 네. 그럼 어렸을 때 그 게임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잘 치더라고. 그 잘하는 게 다 있어 각자. 달리기 잘하는 사람 있고 또 이제 그 있잖아. 잘하는 걸 계속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뭐 하는 거 어때? 이거는 이제 suggest 뭘 제안하냐, recommend 뭐 하냐에 대한 대답은 why don't you나 let's나 please로 시작하는 부분이 답의 단서가 되죠. 이게 이렇게 한번 비법을 총정리하면 의미가 있어요. 알죠? 그리고 파트 4도 그 자료는 계속 갖고 있어야 돼. 알죠? 주제 목적을 묻는 문제는 초반부에 답이 있다. 그리고 광고 대행사 뭐 이런 행사 성격을 묻는 문제도 초반부에 답이. 광고는 첫 문장 들으면 아 이게 뭘 광고하는구나 바로 알아들어야 돼. 광고가 원래 그런 거예요. 광고가 처음에 뭘 광고하는지 안 알려주면 그 광고는 실패한 거야. 누가 바쁜데 끝까지 들어. 처음에 딱 듣고 아 이게 내가 관심 있나 없나 이렇게 딱 듣고 계속 들을까 말까를 그때 판단하지. 그 다음에 회사명, 부서명, 지명, 사람 이름이 이제 나오는 데는 밑줄을 그어두고 그거 들리는 데를 이제 노려서 딱 집중해서 드려야죠. 요 뒤에 답 나온다는 워낙 유명해. 이게 파트 3나 4의 공통점이에요. 그렇죠? 네. 이거 뒤에 답 나온. 아까도 위에도 좀 있었는데 will do next 보이는 문제 아까도 있지만 이제 마지막 부분에 답이 있다.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해. Here this my our 들리면 이게 답 주는데요. 그렇죠? 여기 but도 있지만 요즘에 뜨는 게 and예요. and도 답을 줘요. and도 이게 답의 단서를 가끔 줘. 그리고 재밌는 걸 알려줄게 이제. 실제 실화인데 파트 3, 4에서야 1, 2는 아니야. 1, 2, 5, 6, 7에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3, 4에서 정답이 3개 똑같이 연이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3문제씩 나오잖아요. 그 뒤에 거랑 보지 말고 이제 한 번에 3문제씩 풀잖아. 그 3문제가 답이 똑같은 적이 한 번도 없어. 예를 들어 이제 AA를 자기가 찍었단 말이야. 2문제. 그건 확실해 자기가 느낀 게. 근데 그 다음 문제가 A인지 B인지 모르겠어. 헷갈려. 그럼 B 찍어야 돼. A 찍으면 안 돼. AAA였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건 제가 답을 다 계산해 봤어. 이 문제 훔쳐서 답을 다 이게 좀 확인해 봤거든요. 없어요 지금까지. 이게 드러난 사실이야. 그리고 이제 5는 이제 이거 그냥 찍어도 답이 잘 되는 단어들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때 쓰냐? 나는 마음도 급하고 시간도 없고 그럼 보기 중에 이런 거 막 찍으면서 넘어가면 돼. 그렇죠? 급할 때는 이런 거 해야지. 뭐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뭐 남들은 욕하지만 그 시험 점수 빨리 따야 되는 사람은 뭐래도 어쨌든 따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런 거. 또 전치사로 1등은 4가 제일 답으로 많이 나왔어요. 뭐 다른 것도 최신 경향으로 within도 답으로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네, available 정말 답으로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although 접속사 1등이에요. 1등. 이게 되게 많이 나.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단어의 품사와 어형을 정확히 알아야 돼. 그리고 이제 단어 어휘 표현을 풍부하게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 한번 물어볼게. 이 단어를 좀 외우고 있어요? 어프로벌은 뜻이 뭐야? 품사는 뭐고? 알아요. 승인? 그래. 이거 명사죠? 네. 오, 안 해. 디나이얼은? deny. 이거.
deni가 명사고요. 그렇지, 그 동사. deni가. 동사고요. 응. 불확실한 그거. 부인. 아, 부인. 부인하다. 잘 아네. 이게 명사예요. 이게 형용사 같이 생겼지만 명사다. 지난 시간에 한번 살짝 언급을 드렸는데 잘했어. 이거 잘 기억하고. 이게 중요한 거야. 이런 단어들을 크리틱 하나 해볼까? 크리틱. 이게 크리틱? 예, 이거 뜻이 뭘까? 이게 비평가 사람이 명사예요. 비판적이는 이게 비판적. 그러니까 이게 형용사지. 근데 이건 좀 헷갈려요, 사람들이. 또 하나 물어볼게. 쿡은 뭐야? 쿡은 좀 어려운데. 쿡? 요리하다. 요리하다 되죠. 근데 이게 명사도 있어. 쿡. 요리사. 조심할 게 걔는 훌륭한 요리사다 하면 he is a good cook이에요. 그냥 쿡. 그 쿠커 쓰면 어떻게? 요리 도구지. 근데 이제 왠지 이게 사람 같아. he is a good cook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 이건 외워야 돼요. 방법이 없어. 근데 암기는 여학생들이 더 잘해. 남자들은 이게 따지다가 안 외우거든. 안 외우지. 근데 여자들은 이거 이런가 보다 하면 바로 외우는 걸 잘하더라고. 그래서 암기를 잘하는 사람이 영어를 잘해요. 암기. 그리고 이제 잘 모르면 보기 중에 짧은 걸 찍자. 이런 기초 단어 있죠. 이 5는 그래. 5는 심리학자가 출제위원회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초보가 어떻게 찍냐를 연구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럼요. 초보는 왠지 어려운 문제면 어려운 긴 단어 찍어. 답을. 그런 사람 틀리라고 오히려 긴 게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보기에 제일 만만하고 설마 이런 게 답일까 하는 단어를 답으로 출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 토익은 고도의 심리전이 필요하다. 맞죠? 이 다 머리를 써야 돼. 걔네가 그렇게 하니까 이제 우리도 머리를 써서 시험을 봐야지. 그다음 주어, 부사, 본동사 구문이 많이 나와요. 이게 본동사를 꾸미는 부사 자리. 물론 이제 조동사, 동사 원형 구문도 있죠. 이게 근데 요거 10번 주어, 부사, 본동사가 10번 출제될 때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온다는 1개 정도 출제돼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다. 맞죠? 네, 그렇게. 그 수동태 뒤에는 대부분 부사가 답이지만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럼 나중에 좀 달리 같이 보기로 하고. 보기 중에 수동태가 하나면 대부분 정답이에요. 또 문장 안에 than이 보이면 비교급이잖아 이게. 그래서 이제 비교급으로 이제 more than, less than, at least 기타 등등 이런 걸 또 이제 찾아서 볼 줄 알아야겠죠. 그것도 중요한 태도가 되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같이 보도록 하죠. 지금 학생 뭘 줄까 지금 연구 중이에요. 원투 또 좀 해야 돼서. 그리고 and, but, or, of 같은 기본 단어는 정답이 잘 돼요. 그리고 대명사의 경문제는 매번 출제된다. 특히 소유격이 확률이 제일 높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느껴지시게 됩니다. 그 문법을 책으로 드린 거 그거를 다음 주까지 그래도 한 번은 들어줘야 돼. 한 번은. 그렇죠? 다음 주까지. 그래야 5를 풀어나갈 때 강의가 좀 머리에 들어온다고. 하나도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단어와 두꺼운 책이야? 예, 아주 두꺼운 책은 아닌데 요 정도 요거. 그거야? 요거. 네, 요거는 좀 해야 된다 이거죠. 두꺼운 책은 그 비법 선물 줬죠? 네. 그 좋은 책이야 그거는 페이지가 잘 넘어가. 그래요? 원고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거잖아요 이거. 네. 그죠? 이거는 술술 넘어가. mp3 다 드렸잖아. 근데 크게 보라고. 크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면 크게 제목 중심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처음에 다 읽겠다는 강박관념 갖지 말고 원투 술술 읽고 비법 위주로 읽고 단어 위주로 읽고 그렇죠? 그 세븐은 너무 읽기 부담되면 내용 주제 제목만 읽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이거 자기 걸 만들어야 돼.
그 다음에 이 명사를 수식하는 거는 형용사이다. 이것도 한 문제 꼭 나와요. 또 부사 4개 중에 선택하는 문제도 반드시 나와요. 그리고 문제 요점이 안 보일 때는 이거 단수복수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면 단수복수인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5에서 그 시제 문제는 문장 안에서 단서를 찾는데 next 하면 미래가 답이지. last 하면 과거가 답이고 since 다음에 과거 시점, for 다음에 기간은 현재 완료랑 잘 어울리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상관관계 이거 시험에 잘 나오죠. 이 중에 1등이 either A or B야. 그러니까 either 보여주고 or 집어넣는 거, or 보여주고 either 집어넣는 거 이런 거 있죠. both A and B, 뭐 between A and B 기타 등등 이런 것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늘 나오는 유형이랑 한번 이런 게 있나 보다 하고 익혀두면 돼요. 알았죠? 그리고 주어 동사 점점점 커마 ing 구문 나중에 이것도 문제로 볼 때가 있을 거예요. 요거에 including이 이 자리에 답으로 제일 많이 나왔어요. 이 자리. 이 자리 답으로 including이 1등이야. 1등. 커마 다음. 이것도 다 답으로 예전에 나왔던 것들을 적어. 그리고 before, after, when, while, since, though 요새 하나 더 나왔어. 하나 더 적어요. whenever가 나왔어. 이것도 이제 ing랑 잘 어울려요. 그 뒤에 ing 목적어 그렇죠? 이렇게 출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파트 6가 이제 4문제 빈칸을 이제 집어넣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문장 넣기 빈칸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크게 보세요. 6의 핵심은 문맥 파악이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문맥 파악에 미쳐. 앞뒤 문맥을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시제 문제는 6에서 미래 시제가 대부분 정답이에요. 이것도 특히 will 동사 원형이 답으로 제일 많이 나와요. 파트 6 통계상. 그리고 문두에 나오는 부사 however, therefore, 뭐 in the meantime, unfortunately 문제는 100% 문맥 문제. 앞뒤 문맥을 봐야 돼. 그렇죠? 이게 꼭 나와요. 뭐 in addition도 나오고 뭐 unfortunately도 나오고 지금 여기 써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답으로 잘 나와요. 이게 중요한데 첫 문장에 빈칸이 있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럴 경우가 저도 있어요. 똑같이. 빈칸에 답이 뭔지 모르게 될 때, 답이 안 보일 때는 겁먹지 말고 다음 문장을 읽으면 뒤에 단서가 나와요. 그래서 이걸 일명 delayed clue라 그래요. 이게 뒤늦은 단서예요. 뒤늦게 나오는 단서를 기억해. 물론 단서가 앞에 나올 때가 더 많아요. 예. 근데 뒤늦게 나오는 단서가 많이 또 출제가 됩니다. EBS 특강 들으라고 링크 줬는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왜 안 들어? 오늘 들으려고요. 꼭 들어줘요. 그렇죠. 그 좋아요도 누르고 네. 지금 좋아요 조회수는 3,000 가까이 되는데 좋아요가 막 40개, 30개 이거밖에 안 눌러 애들이. 잔인해. 강사들만 열심히 보나 봐 지금. 자, 마지막 빈칸에 답이 안 보일 경우는 다시 첫 부분을 읽으면 돼. 알았죠? 마지막 빈칸에 답이 안 보일 경우는 처음을 읽자. 그리고 한 패시지에서 같은 답이 3개 나오지 않는다. 아까도 강조했죠. 3, 4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활용하고 세븐이 제일 골치 아파요. 알죠? 세븐이 독해인데 147번부터 200번까지야. 그러니까 문제 수도 제일 많아. 54문제. 100문제 중에. 이 세븐은 속독과 패러프레이징에 익숙해져라. 이게 중요한 기본이에요. 즉 빨리 읽어야 되고요. 본문의 말을 바꿔 써서 정답으로 잘 만들어요. 작은 글씨, 별표, 노트, 괄호. 괄호는 이거 답 주는 데야. 이거 되게 중요해요. 독해 본문에 막 괄호 나오면 안 읽고 그러거든. 무시하고. 작은 글씨 무시하는 경우 있거든. 그게 다 답을 주는 곳이야. 또 이 별표가 보이는 데가 있어요. 이 별표. 이거 한 문제 주는 데야. 이게. 또 노트라는 말 나오는데도 꼭 답의 단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답의 단서가 나오는 부분이란 걸 익혀 두시면 돼요. 집은 어떻게 어릴 때부터 쭉 큰
큰 사고 없이 집안이 안정적이었어요? 아니면 한번 어려웠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어땠어? 그냥. 평범하게? 네. 그게 복 받은 거야. 그게 우리 집은 네. 처음엔 너무 잘 살았다가 네. 제가 중학교 1학년쯤 들어갈 때부터 쫄딱 망했어. 아버지가 사기당해서. 근데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폈는데 그때 요새 이제 사실 우리 어머니가 요새 아프세요. 아픈데 이제 막 옛날 생각도 나고 그래서 동생들이랑 이제 병원 가서 얘기 듣고 하는데 그 친척들이 우리 집 어려울 때 잘 안 해준 친척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어려울 때 막 그 당시는 요즘은 이제 수업료 같은 거 무상이지만 그때는 그 몇만 원이 없어서 이 끌어다니거나 이럴 때 이렇게 잘 안 해주고 이랬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무시하는 일 아니면 이제 그거를 뭐 예를 들어 한 크게 30만 원 꺼주고 내가 잘 되니까 그걸 뻥튀겨서 몇백만 원 받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 이상한 사람이 많았어. 그걸 근데 우리 어머니가 착해서 나한테는 안 말하고 그냥 그걸 그냥 속을 썩은 거야. 그래서 여동생한테는 좀 말을 했대. 그걸 나중에 내가 들으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 그래서 이제 너무 엄마가 더 안타깝고 불쌍해 배고 막 그런 거 있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 얘기지만은 참 요새 여러 가지를 배워. 근데 이제 그런 친척은 이제 보기가 싫지. 그래서 사람들 잘 안 해주게 돼요. 옛날에 잘해준 분이 고마운 거지. 그때 어려울 때 안 해준 사람은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자, 비법 3은 주제 목적을 묻는 문제는 초반부에 답이 있지만 이 독해도 그래요. 근데 10%는 뒷부분에 답이 나올 때도 있다. 또 이게 중요해. 문자 메시지나 온라인 채팅이 우리는 이제 전화기나 이런 걸로 보기는 편한데요. 이게 참 어려워. 토익에 나올 때는. 대화 중에 이런 거 이제 한 사람이 말하는 걸 무시해 버려요. 야, 밥 먹었냐? 그랬는데 3인대 하면 누가 끼어들어. 어제 졸려 죽겠는데 어제 피곤해서 술 먹어서 뭐 이게 끼어들고 그 다음에 굶었어 뭐 이런 게 뒤에 나오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채팅은 이 3인 이상 나올 때 이게 정말 헷갈려요. 연이어서 답이 안 나와. 이렇게 뭐라고 질문했는데 아래 단에 답이 나오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런 걸 조심해야 돼. 그래서 대화의 흐름을 파악해야 문제가 이제 해설이 된단 말이에요. 알았죠? 그리고 부정어 낫이 들어간 문제. 다음 중 뭐가 아닌 것은 이거는 여기서 실력 차이가 나거든. 흥분하지 말고 오답을 하나하나 소거해 가면서 풀어나가는 거 잊지 마시고. 문장 삽입 문제는 그 힌트가 대명사에 있어요. 그래서 this, it, they 이렇게 나가는 문장 앞에 this나 it이나 they로 받을 명사가 있겠죠. 그 이어지는 거를 잘 파악해야 돼요. 예를 들어 book 앞에 이제 book이 나왔어 문장 안에. 그래놓고 그 다음에 빈칸에 이 문장이 it 블라블라 나가면 그 it이 이 책을 봤나? 그래서 문맥이 맞나? 그럼 그게 답이죠. 근데 그게 그 빈칸 1, 2, 3, 4 빈칸 중에 책 나온 다음 빈칸이 답인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를 통해서 나중에 볼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 동의어 문제는 이 문맥을 잘 봐서 전치사도 딱 문법상 맞아야 동의어예요. 예를 들어 의미만 대강 맞는다고 동의어가 아니라 이 단어의 동의어는 무엇인가 이거 나올 때는 이게 전치사도 뒤에 그 문법도 맞나 이것도 봐야 된다고. 그렇죠? 그리고 2중, 3중 지문이 176번부터 나와요. 2중 지문. 본문 2개짜리, 본문 3개짜리 뭐 이런 거. 그래서 이거는 두 본문을 연관하는 문제가 꼭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이 176번 이중 지문 시작할 때 시계를 한번 봐야 돼. 그리고 앞에 칠판에 종료 시간이 써 있거든. 보통 12시 15분, 10분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지금이 한 11시 반 정도다. 그러면 성공한 거야. 그러면 왜냐면 25문제 남았는데 한 3, 40분 남아 있거든. 근데 딱 시계를 봤더니 25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이거 실패한 거야. 진짜요? 25분 안에 25문제를 못 풀어요. 왜냐면 이게 단문 독해에서 그렇게 시간 잡아먹고 이제 이 독해부터는 더 시간 걸리는 긴 본문이거든. 2개, 3개짜리. 그래서
종료 시간이 35분 정도 남아야 시간 안배에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25문제 남았을 때 최소한 35분은 그래서 이게 힘들어요. 지금 이제 학생들 중에 800점대도 시간이 안 남어. 시간이 모자라요. 요새 토익 시험이. 그래서 좀 어렵다는 걸 생각하고 요새 그래서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적응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단어 하여튼 달달달 외우고 그 문법 그거만 해도 이게 뭐냐면 단어는 살이에요. 살. 몸으로 치면 문법이 뭐죠? 뼈대야. 뼈대가 있고 거기에 이제 살이 붙으면 이게 건강해지잖아요. 그 몸매가 발음이야, 발음. 몸매가. 그렇게 비유하면 대강 맞아요. 그리고 제가 이런 짓도 하거든. 196에서 200을 대부분 찍어요, 학생들이. 시간이 모자라니까. 그럼 이게 정답 분석이야.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온 그 A, B, C, D 그 5문제를 이렇게 분석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이런 거 191에서 195는 A가 답인 게 19개, B가 28, C가 21, D가 17. 여기는 오히려 B가 답이 많아. 근데 이 196에서 200은 C가 제일 많아요. 봐봐. 그렇잖아. A, B, C, D. 그래서 이게 이 CDBA 순이나 CBDA 순으로 많이 가. 그래서 이제 잘 모르면 옛날에 C 찍어라라는 농담이 있어요. 미국에는 그게 있어요. 근데 C가 근데 통계적으로 조금 많아요. 더. 그거를 이제 191에서 200 전체는 이렇게 되고 CBDA 순이다. 근데 아무튼 그 전체적으로는 C가 하여튼 조금 더 높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5개 답을 분산시키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찍지? 그러면 C 찍으면 2개 맞출 확률이 좀 더 높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B로 몰아 찍으면 또 이제 그 확률이 있고 그래서 이제 C나 B가 조금 더 많다. 아니면 하나로 몰빵 찍어도 최소한 하나는 맞아요. 대체로. A, B, C, D 분산시키니까. 근데 2개는 맞춰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답을 막 답 사이로 막 찍으면 다 틀려요. 근데 하나로 몰빵하면 그런 경우가 있다. 그달 좀 다르지만. 근데 독해 속독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기억해요. 9대1, 8대2, 7대3의 법칙. 초급은 쉬운 글 90%, 어려운 글 10% 읽어야 돼요. 중급은 이제 쉬운 글 80%, 어려운 글 20%. 고급도 쉬운 글 70%, 어려운 글 30%로 읽어야 이게 속독이 훈련이 돼요. 자기가 실력 좀 있다고 어려운 글만 읽잖아. 그러면 속독이 안 돼. 그래서 어린이가 읽는 책, 중학교 교재 이런 것도 무시하지 말고 많이 읽어주란 말이에요. 알았죠? 이게 중요한 태도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비법 정리의 기본이 되겠습니다.